네, 안녕하세요. 만두여십니다. 오늘은 2019년 상반기, 아마도 상반기가 될 거예요. 상반기 기준으로 노트북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제 주관에 편승해서 제작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 꼭 참고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컴퓨터 사양을 정함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봐야 돼. 네 가지. 첫 번째 CPU, 두 번째 GPU, 세 번째 패널, 마지막으로 램. 이렇게 네 가지 볼 건데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고 어떤 제품을 고르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PU. 일반적인 문서 영상 감상 인터넷용으로는 4415U라는 펜티엄 CPU로도 충분하고 2200U 라이젠 CPU로도 충분합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비싸진다, 성능이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GPU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문서 영상 감상 인터넷 하려면 내장 그래픽으로 충분하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게임 하실 거다 MX 150, 그리고 만약에 100 이상 할 거다 그럼 GTX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패널 같은 경우는 무조건 FHD의 IPS 패널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TN 패널 노트북이 있는데 시야각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IPS 패널 혹은 광시야각 패널을 추천을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노트북을 어떻게 고르느냐? 램도 설명드려야죠. 램은 여기 문서 인터넷 감상하는데 4기가 오케이, 4기까지 오케이. 게임 하는데 여기도 4기가까지는 오케이요. 딱 여기 MX 150까지는 4기가로 가능하긴 한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8기가. 그리고 나머지 100 이상은 8기가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골라볼게요. 실질적으로 내가 일반적인 문서, 영상 감상,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은 4415U CPU 장착된 걸 사면 되죠. 그러면은 다 나와. 이 사이트 주소를 제가 이제 남겨드릴게요. 여기 가서 저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우측 하단에 지금 2500U 적혀있는 이 구간 있죠. 여기다가 원하시는 걸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4415U로 검색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4415U가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제품들이 쭉 뜹니다. 참고로 이거 지금 제가 리뷰하고 있는 40만원 제품, 참고로 삼성전자에서는 100만원에 팔고 있는 그런 제품, 뭐 터치펜 뭐 있긴 하지만 네, 이런 제품 구성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싼 거 사야 되잖아요. 우린 가성비 따지니까 낮은 가격으로 소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쭉 뜨죠. 그러면 이 제품 어떤가 라고 봤을 때 우선은 여기서 무조건 FHD 광시야각 봐야죠. 그러면 여기다 추가적으로 광시야각을 적어주던지 아니면 여기 위에 보면은 패널 정보가 있어요. 여기서 옵션 전체 보기 보시면은 패널 정보, 화면, 해상도, 패널 어디냐. 그래서 IPS라고 검색하시면 광시야각 혹은 광시야각 IPS 혹은 광시야각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알았어요. 4415U에 할당된 제품 중에 광시야각 있는 제품들이 낮은 가격으로 소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37만 9천원짜리 있다. 38만원짜리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면 될까? 라고 했을 때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같은 경우는 뭐 검증된 제품이니까 바로 사긴 할 텐데 이 상품 의견을 좀 봐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상품 의견이 아직 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판매된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뭐 시스템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 의견으로 가서 리뷰 정보를 보시면은 95점. 저는 개인적으로 95점 이상이면 괜찮은 제품이다. 90점 이상이면 살만하다. 80점대면은 이건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사용자들이 만족을 했고 가격도 무난하니까 사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볼 게 있다면 뭐 램 정보는 다 나오니까 상관없고 무게 정보를 좀 확인하실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걸 많이 들고 다닐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의 기준으로 나뉘거든요. 많이 들고 다닌다 그러면은 저는 1kg 초반대를 권장을 드립니다. 1kg 초반대. 그리고 만약에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1kg 후반도 오케이. 그런데 게이밍 노트북 만약에 100 이상 이 GTX가 달리면 무조건 2kg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의 휴대성은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되게 변태적인 제품, MSI에서 나온 변태적인 GTX 1050 달고 1.2kg 나온 제품도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는 GTX 100을 돌리려면은 2kg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옵션으로 나는 롤을 즐기는데 좀 들고 다니면서 롤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IPS 패널은 그대로 가고요. 여기에 롤 하려면 MX150 이상이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MX150이 어떻게 보면 GTX보다 싸니까 우선 MX150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MX150 검색을 빡 하면은 바로 ปุ๊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내건 조건이 롤 하는데 들고 다니면서 롤을 할 겁니다. 라는 조건을 걸었죠. 그러면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쪽에 올라가서 무게를 정해봅시다. 우선은 1kg 초반대 이렇게 쭉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고 낮은 가격으로 보면은 68만원대 MX150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 있네요. 네. 그런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은 스위프트 3가 있거든요. 그게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다나와가 또 만능은 아니에요. 가끔씩 그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광시야각 IPS를 빼볼게요. 조건을 빼면은 여기 스위프트 메탈이 뜹니다. 참고로 스위프트 3 같은 경우는 IPS 디스크 패널이에요. 단 그걸 다나와에서 제대로 좀 정리 안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에 대한 오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스위프트 3가 1.45kg로 들고 다니만 하고 MX150 달려있어서 로스타크, 옵치, 피파 온라인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성능이다. 만약에 원활하게 돌리고 싶다면 4기가보다 더 추가로 해서 8기가를 만드는 게 좋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직도 스위프트 3는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배그 이상 혹은 영상 편집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고르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영상 편집하려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850인데 이 i5 이건 대탑 CPU라서 한성에만 치우쳐져 있는 거라서 이 앞서 제품으로 볼게요. 솔직히 8750H가 발열 이슈가 있긴 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뜨거운 거 살래요. 성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7세대 사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8750 우선 검색을 합니다. 8750에서 무게를 조건을 빼야죠. 왜 그러냐면은 일치한 사품이 없죠. 당연히 없지. 네. 왜 그러냐면은 이 8750H 같은 경우는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요. 2kg 이상은 봐야 됩니다. 뭐 1kg 후반대도 있긴 한데. 그래서 8750H 여기 눌러서 검색을 해주시고 우리 또 추가적으로 IPS 패널도 봐야죠. 그거는 옵션으로 요번에는 옵션으로 보지 말고 제품으로 쭉 나래비를 한번 보죠. 쭉 나래비해서 자 낮은 가격순 또 소팅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류를 범한 게 있죠. 8750만 쳤어요. 8750이 또 뭐가 있냐면 아톰 CPU도 8750이 있고 네 여기 8750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풀네임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H를 여기 추가를 해볼게요. H 추가 네 추가해서 검색을 또 합니다. 그러면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처음에 하나 뜨죠. 오우 80만원대 괜찮은 제품이에요. 램이 좀 딸리긴 하지만 업그레이드 하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패널에 IPS라는 게 없네요. 한번 볼게요. 얘가 IPS인지 아닌지 더블 체크는 항상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매 페이지 넘어가서 일반적으로 IPS 패널이면은 광고상에 IPS다 라는 걸 무조건 명시해놔요. 혹은 광시야각 178도 막 이런 거 명시해 놓거든요. 그래서 쭉 이제 한번 봅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스토리지 네 그래픽이 좋은 고해상도 FHD 해상도 나왔어요. 200니트 밝은 편 아닌데 자 안티글레어는 빛 반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잔상 없네요. IPS 혹은 광시야각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IPS 아니다. 제끼고 다음으로 이 제품 보면 광시야각 있네요. 니트로 5 제가 리뷰한 제품이죠. 예. 그거는 i5를 리뷰하긴 했는데 니트로 5가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다. 그래서 또 봐야죠. 상품 의견을 보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찝찝하긴 하지만 한번 보죠. 몇 점을 주셨나? 쇼핑몰 리뷰. 리뷰가 없네요. 그냥 여기 코멘트만 있고. 그러면 얘는 조금 검증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무게도 좀 무겁고. 다음 제품 아수스 TUF. 예, 이 제품 상품 의견이 123건이나 있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이 인지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쇼핑몰 리뷰 보면 90점. 좀 간당간당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만족도가 있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8750H가 발열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해요. 확실히 발열 이슈도 있고 뜨끈뜨끈해지기도 하고 팬소음도 심하고 게이밍 노트북 특성상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기적으로 노트북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판단하는 기준과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상충될 수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만두야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드 모델은 사지 마세요. 네. 요즘은 SSD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제품을 사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용량이 필요해서 하드를 추가하는 옵션이 있더라도 무조건 SSD는 있는 모델로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텍스트는 제가 본문에 그대로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품들 만약에 이런 문서 작성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검색해서 하시면 되고 게임 이런 거 검색해서 하시면 되고 쭉쭉쭉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문의가 있을 텐데 왜 여기에 i7은 없나요? i7 여기 있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i5 8250U와 i7 8550U의 성능 차이가 3%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가격은 거의 10만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U 저전력 모델에서 i7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부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노트북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이게 여러분들 노트북 구매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척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영상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야시였습니다. 그럼 뿅!